안녕하십니까. 툭툭 재미해설 연구소의 대표 재미해설가 정형래입니다. 오늘은 하루에 딱 만원씩 투자해서 종잣돈 1억 만들기 세 번째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매일매일 펀드 투자에 앞서서 몇 가지 주의할 사항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매일매일 투자가 많은 횟수, 즉 이제 우리가 충분한 시간 분산을 통해서 위험을 분산한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아무리 인덱스 펀드라고 하더라도 기초 자산 자체가 변동성이 높은 주식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주식은 완전히 줄지 않는 위험이 존재한다라고 인정을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혹시나 많은 시간 분산을 통한다면 위험이 완전히 제거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이것은 매우 잘못된 상식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시간을 분산을 한다고 하여도 예적금처럼 안전자산이 되는 것은 아니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명확히 인식한 이후에 매일매일 펀드 투자에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앞으로 살아갈 시대는 장수 시대와 저금리 시대라고 합니다. 이런 시대에 매일매일 펀드 투자가 갖는 의미가 어떤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젊은 직장인들에게는 자산을 형성해 가는 과정 중에 자산을 잘 모으고 잘 불려가는 과정에 매우 효과적인 저축 방법 중에 하나가 매일매일 펀드 투자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퇴직자나 은퇴자들에게는 매일매일 펀드 투자가 갖는 의미라고 하는 것은 소액 투자를 통해서 우리가 인생의 보너스를 챙길 수 있는 매우 효과적인 저축 방법 중에 하나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매일매일 펀드 투자도 결국은 투자라는 것입니다. 결국 투자라는 것은 우리가 너무 단순하게 너무 단기적인 시각으로 자산 증식을 목적으로 투자에 임한다면 실패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펀드 투자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종목 분산과 시간 분산을 통해서 위험을 최소화하는 자산 증식 방법 중에 하나다라고 이렇게 정의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매일매일 펀드 투자가 좋은 이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종목 선정에 대한 고민을 해결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계적인 투자가인 워런 버핏조차도 하루의 대부분을 기업 분석과 종목 선정으로 시간을 보낸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인덱스 펀드를 가입한다는 것은 200개 우리나라의 대표 기업에 모두 종목 분산 투자를 완료한 이런 투자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한 아무리 액티브 펀드라고 하더라도 최소한 50개에서 150개 정도의 종목으로 종목 분산 투자를 완료한 것이 바로 펀드 투자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목돈 투자의 위험을 소액으로 나누어서 충분한 시간 분산 투자로 리스크를 최대한 제거한 투자가 바로 매일매일 펀드 투자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투자 시기에 대한 고민을 해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목돈 투자를 하게 되면 투자 시기를 선택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소액으로 꾸준하게 시간 분산 투자를 실시를 한다면 굳이 투자 시기에 대한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매우 효과적인 저축 방법이 바로 매일매일 펀드 투자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펀드 투자를 할 때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펀드 결산에 대한 이해입니다. 우리가 이제 펀드 결산이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투자와 직접 투자와 간접 투자의 차이를 알 수 있는 대목이
바로 이런 펀드 결산 제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적립식으로 투자를 하는 상황이라면 우리가 주가가 일방적으로 올라가는 상황에서 매월 적립을 하게 되면 우리가 보통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다음 달 주가가 올라간 상태에서 주식을 사게 되면 주식 수가 줄어들어서 계속 사게 되어 있는 구조라고 말씀을 드리고, 내가 투자를 시작한 이후부터 주가가 계속 빠지게 되면 평가액은 줄어들겠지만 주식을 계속 많이 사게 된다라고 말씀드리면서, 맨 마지막에는 결국은 지속적으로 올라간 주식 시장과 떨어졌다가 올라간 주식 시장이 훨씬 더 많은 결과를 낸다 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펀드 투자에서는 그 내용은 맞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펀드 결산으로 인해서 이런 결과가 벌어진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신다면 여러분들이 펀드 투자는 어떠한 경우든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제가 펀드 결산에 대해서 이해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펀드 결산이라고 하는 것은 펀드가 이제 설정일로부터 1년 단위로 매년 펀드 투자 실적을 확정하는 결산을 하게 됩니다. 이제 펀드를 결산한다는 얘기는 이익이 발생한 경우에 이때 이 투자 수익금을 우리가 이익 분배금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이익 중에 우리가 결산 시에는 세금을 제외하고 펀드 투자자들에게 현금으로 돌려주거나 이익금에 상당하는 만큼의 수익증권을 다시 분배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이제 현금이 아닌 수익증권을 다시 분배하는 것을 일컬어서 우리가 펀드 결산, 재투자라고 이렇게 표현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재투자를 한다는 것은 펀드의 기준가격을 최초 기준가격 1,000원으로 다시 환원하는 이런 것을 우리가 펀드 결산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올라있던 이익만큼을 1,000원으로 환원을 하기 때문에 그 이익분만큼을 우리가 수익증권으로 잔고자 수로 늘려주는 이런 것을 우리가 펀드 결산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제가 가입한 펀드가 삼성인덱스알파 증권투자신탁 제1호 펀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펀드는 2003년도 10월 8일자에 설정된 펀드입니다. 그래서 이 펀드는 매년 10월 9일자에 결산을 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일반적으로 투자 금액을 120만원을 우리가 특정한 날짜에 투자를 했다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 특정 일자가 2017년도 10월 9일자에 120만원을 기준가 1,000원인 상태에서 투자를 하였더니 1년 뒤인 2018년도 10월 9일자에 기준가가 1,100원으로 상승을 하였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1,000원이었던 기준가격이 1,100원으로 상승을 하였기 때문에 이익분만큼을 우리가 펀드 결산을 해 주어야만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펀드 결산이라고 하는 것은 기준가격을 다시 1,000원으로 환원하는 것을 우리가 펀드 결산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을 수치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1년 뒤인 2018년도 10월 9일 날 평가 금액을 보았더니 1,100원이라는 올랐다는 얘기는 10%만큼 정도가 주가가 상승했다라는 뜻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투자 금액은 120만 원이었으니까 평가 금액은 10%만큼이 오른 12만 원을 합산한 132만 원이 될 것이고, 그 날짜의 잔고자 수는 120만 자가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1년 뒤에 펀드를 결산을 한다고 말씀드렸으니까 이 기준가 1,100원짜리를 다시 1,000원으로 환원을 하게 되면 평가 금액은 동일하게 132만 원이 되는 거고, 기준가격을 환원시켰으니까 그 줄인 만큼을 잔고자 수로 늘려주면 해당 결산 일자에는 평가 금액과 잔고자 수가
일치해서 동일하게 둘 다 132만원, 132만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것을 우리가 산식을 통해서 한번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2017년도 10월 9일날 기준가 1000원인 상태에서 투자를 해서 1년 뒤인 2018년도 10월 9일날 결산기의 기준가를 보았더니 1100원으로 상승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펀드를 결산한다는 얘기는 기준가액 1100원이 되었던 것을 1000원으로 환원한다는 말이라고 말씀드렸고, 이 날짜에 평가 금액을 보았더니 132만원이었고 해당 일자의 1년 전에 잔고에서는 120만자였지만 우리가 펀드를 결산하고 나면 결산 금액이 평가 금액과 잔고자 수가 일치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산식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평가 금액을 평가하는 방식은 잔고자 수에다가 기준가를 곱해서 최초 기준가를 가격인 1000원으로 나눠주면 평가 금액이 우리가 계산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결산 전에 한번 상황을 보겠습니다. 자, 결산 전에는 우리가 잔고자 수는 120만자였고 이 날짜에 우리가 기준 가격이 10%만큼 올라서 1100원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잔고자 수에다가 기준가를 곱한 금액하고 최초 기준가 1000원으로 나눠주게 되면 이 평가 금액은 132만원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1000원, 기준가격인 1000원보다 높아졌기 때문에 이것을 결산을 통해서 이 기준가격을 다시 1000원으로 환원하는 이런 절차를 걸쳐주는 것이 바로 결산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결산을 하고 난 이후에 우리가 평가 금액과 잔고자 수는 이런 식으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준가액이 1000원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잔고자 수를 평가 금액과 동일하게 132만자를 우리가 확정이 됐고 기준가격은 1000원으로 환원이 됐고 이 가격을 최초 기준가격인 1000원으로 나눠줘 버리면 결산기 평가 금액과 잔고자 수는 일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 계산한 펀드 결산에 대해서 이해하실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펀드 투자를 실시할 때 정말 행복한 투자를 할 수 있는 매우 기초적인 지식을 다졌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충분히 이해를 하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